인타운에서 유명한 공인을 운영하고 있는 김윤숙입니다. 저는 굉장히 오랫동안 여기서 했었고 그 속사정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 너무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뭐 한남 상구역이 뭐 때문에 뭐 이게 이거를 변경을 해야 되겠다 어쨌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더 사실은 속사정은 박원순 시장 시절에 너무 제약이 많았는데 계속 그분하고 싸우느니 하라는 대로 시키고 나중에 이걸 중대 변경을 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었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어떻게든 해놓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난 다음에 중대 변경을 하겠다고 했던 거예요. 처음부터. 지금 이대로 판례 안에 있는 그림대로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집이 닥치닥치 붙어있고 높이도 제한이 있고 닭장같이 지어져서. 조합원 숫자가 총 한남 3을 예를 들면 네. 조합사가 총 대략 몇 명 정도 중이죠? 지금 저기 상구역이 조합원이 3,842명인데 무허가하고 쪼개기까지 합해서 4,112명이에요. 네, 그 중에서 지금 5,816세대 중에서 15% 정도가 임대주택이고, 그 다음에 조합원한테 분양하는 게 4,940세대고, 일반 분양이 1,060세대예요. 예. 그런데 여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비율로 보자면 한 27% 정도가 일반 분양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 구역 같은 경우에 일반 분양률이 43%, 그런 비율로 따진다면, 그 다음에 5구역은 58%. 그 다음에 잠실 사업성을 놓고 본다면은 네. 4구역, 5구역이 훨씬 더 좋은 그럼요. 숫자죠. 네네. 그 다음에 5구역은 39%예요. 거기다가 5구역은 한강 조망권이 거의 다 한강 조망권이잖아요. 3분의 2 이상이 한강 조망에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러니까 가격에 당연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아파트 경평 되게 안 좋게 나와서 소송하고 그랬잖아요. 그랬죠. 그러면 거기 아파트랑 신동아랑 사실 같은 아파트라고 얘기하기 좀 힘들긴 하지만, 네네. 신동아는 이번에 편입돼서 들어가는 건데, 그렇죠. 저기는 간평이 근데 실거래가 찍힌 것만큼 되게 높게 나올 걸로 예상들 하세요. 여기도 솔직하게 말해야죠. 이게 뭐가 있냐면 여기가 한남 4구역은 조합원이 1,166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쪼개진 것도 없어요. 그리고 아파트는 200세대가 아파트 주민이에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분여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똘똘 뭉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갈 수 없어요. 이 사람을 무시하면 여기 문 닫아야 돼. 그런데 업자인 저는 신동아를 부각시킬 수가 없어. 물건이 나오질 않아. 그리고 또 숫자도 또 숫자도 적고, 이거 사실은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이거 43평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 못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대지집은 여기 10평도 안 돼요. 9.9평인가 그래요. 대지지분이. 그런데 안에 있는 30 몇 평하고 가격이 지금 똑같이 거래되고 있거든요. 대지지분 30 몇 평하고 이 아파트하고 가격이 동일하게 거래돼요. 그런데 단독주택 있는 사람이 불만이 없겠어요? 그런데도 아파트에 있는 사람은 무시 못하는 거예요. 그럼 사장님, 분양 후에 그 정상 가격 어느 정도로 바라보세요? 분양 후에, 그러니까 입주할 때의 가격을 그렇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성되는 가격. 그거야 뭐 지금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피가 엄청 났잖아요. 8억에서 13억까지 왔다 갔다 했는데 그 정도를 주고도 입주해서 그들이 또 프리미엄을 누릴 수가 있는 건지.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온 가격의 2배가 된다고 생각하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30평짜리가 지금 65까지 된다는 얘기인데. 근데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사장님 입장, 15년 계신 사장님 입장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무모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죠. 맞아요. 근데 이 얘기는 제가 또 거꾸로 오프 더 레코드로 제가 많이 했던 얘기예요. 저는 2002년도에 강남아파트 5억 간다라고 했을 때 아무도 안 믿었었거든요. 지금 5억은 뭐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놈이 됐으니까, 그때 음아파트가 2억 3천, 2억 4천 했었으니까. 근데 뭐 그거는 뭐 벌써 넘어갔고, 강남 아파트가 그러면 이제 100억 가야 된다는 얘기고, 이제 한남이 60억, 70억 가야 된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앞으로 주택 시장을 선도하는 게, 예를 들어 여기가 뭐 여러 가지 뭐 위치라든가 뭐 부동산이라는 게 위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호하는 데고, 그 다음에 여기가 투기 과열지구나 뭐 조정지역에서 해제되지 않은 거 강남 3구하고 용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는 용산구는 강남구로 편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강을 또 남쪽으로 끼고 있고, 또 부촌이 토진에 여기 주변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주택들이 낡아서 새로 이렇게 새마을이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지금 단지가 형성되면 단지로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이 지금 대기 수요가 얼마든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가격으로 따질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그다음에 더힐은 지금 분위기가 더일도 뭐 꾸준히 거래되고 거기는 또 특수한 계층들이 그렇죠. 들어가는 네. 곳이라 뭐 돈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곳이에요. 저기 이태원 네. 쪽에 네, 이태원도 위에 보면 신통기획 이제 진행하는 데 있잖아요. 네네. 저기는 좀 신통기획 진행 현재로서 이태원 위쪽에서 신통기획 진행하는 거 한남 1구역뿐이에요. 아니 그 이태원 지구 기본 그 지구 단위 있는데 그 밑단에 또 하나요? 예 휴밀턴 뒤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쪽 인근에 하나 계속 거기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거기는 또 다른 부촌 위치인데? 지금 계속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거든요. 토지거래 두번 허가 떨어졌죠. 예, 네, 2번 떨어졌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건 가망성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아마 이태원 참사만 아니었으면 뭐 가망성이 굉장히 많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게 안 될까요? 그랬더니 되기는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1구역이 개발이 안 되면 주변에 연계해서 개발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그게 개발하지 않고 놔둘 수 있는 땅은 아닐 것 같아요. 거기 보니까 대로변에 있던 상가들은 다 빼고 모양도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냥 가면 형태로 어떻게든 짜맞추는 것 같던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는 예를 들어서 한남 1구역 같은 경우에 사업성이 너무 좋아서 평당 2억에 지금 당장 분양해도 분양이 되는 곳이에요. 그럴 정도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비싸게 팔아도 팔리고 다 팔리는 곳이라 지금 현재 상가를 가지고 있는 분은 상가에서 현재 수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상가인 사람은 반대하는 건 너무 당연할 것 같고 그 안쪽에 도로가 없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바란다는 것 뿐이지 결정이 되면 자기네들도 들어오고 싶다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구체적으로 상가에 있는 상업지역에 있는 사람들만 빼놓고는 그러니까 거기는 뭐 어떤 형태로든 근데 당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조건 싫다는 분들도 계시니까 당장 하겠다는 사람 위주로 집어넣어서 동률을 75% 이상을 맞춰서 일단 통과시키고 보겠다라는 전략인 거죠. 그 고도 제한은 코도 제한이야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풀어줄 거에 전제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고 있는 거죠. 아, 2구역이나 3구역이나 다른 데 뭐 그게 이제 어떤 형태로 됐든 지금처럼은 개발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죠. 옛날에는 어떤 식으로 개발하려고 했냐면 큰 도로고 낮은 쪽에 건물을 붙이고 가운데 좀 높은 쪽을 틔워서 그러니까 통경축이라고 해서 그 강에서 보면 남산 쪽이 아파트와 아파트 이렇게 병풍처럼 가로막지 않고 도로 쪽에만 건물들을 세워서 나중에 통경축으로 해서 남산이 바라보이도록 그런 그러니까 구조로 여기를 개발하려고 했던 곳이에요. 근데 그게 박원순 시장 시절에 무조건 높이를 딱 규제를 하니까 이게 용적률이 되는 건 풍선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위에서 밀면 바닥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건물과 건물이 너무 붙어 있어요. 근데 이 도시 미학적으로도 굳이 그렇게 지을 필요는 없다고 한다면 이거 높이를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싶어서 어떤 쪽으로든 조금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는 완화될 것이 분명하겠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거죠. 가격대란 보자고요. 그럼 청아 아파트 네.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을 지금 하고 있나요? 아니요, 아직. 거기도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저기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청아 아파트는 네. 대지도 넓고 대지가 크잖아요. 네, 대지가 크고 그 다음에 뭐 이태원역에도 가깝고 그 다음에 공원에도 뭐 10분 이내에 진입할 그렇죠. 수 있는 아주 좋은 땅이에요. 위치가 너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저기는 37평, 44평, 55평이 있는데 55평이나 44평 간 사람이 저기 팔아서 34평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부자들이고 그 은퇴하시고 사신 분들이 많아서 37평짜리들은 재개발하고 싶어 해요. 근데 44평이나 55평 같은 사람은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고 헐릴 동안 딴 데 가 있고 싶어 하지도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적극적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전이 빠르지가 않죠. 되기는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다 개발돼서 여기는 뭐 30억, 40억 하는데 자기네만 여전히 25억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젠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물을 쳐서 당기면 쭉 딸려오듯이 딸려서 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저희는. 네. 그럼 장기적 관점을 보면은 네. 적어도 이렇게 재개발도 보면서 실거주도 실거주까지 하고. 한다면 네, 네. 저는 쪽도 대박이죠. 괜찮겠네요. 저기는 정말 괜찮은 땅이에요. 청 아파트가 지금 유엔사 있는데 유엔사하고 폴리텍 사이에 있는 여기요. 네. 그러니까 8동, 7동, 9동 요 세 동만 34평이고 37평이고 나머지는 뭐 44평, 55평 다 나눠져 있어요.
네. 주공이랑 대림은 이태원 주공. 네. 이태원 주공은 저쪽이다. 거기는 네. 뭐 거기는 지도는 없는데 지금. 거기는 옛날부터 한번 들어가시면 잘 안 나오시는 곳이에요. 아무튼 거리가 되게 없어요. 쾌적하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네. 쾌적하고 남산으로 걸어서 가서 뭐 산책도 가능하고 조용하고 그다음에 공기도 쾌적하고 그래서 한번 들어가시면 뭐 전세고 월세고 뭐 매매도 거의 물건이 안 나와요.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가기가 쉽지도 않고 거리가 빈번하지 않으니까 가격 내기도 쉽지는 않죠.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뭐를 여쭤봐도 이 동네 다 아실 것 같은 생각이 오래 하셨으니까. 아니면